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화약을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2년 1회차에 출제가 되었던 화약류 관리기사 필기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1번부터 20번까지 일반 화약학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뇌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했는데 공업뇌관은 습기가 많은데 놔두면 흡습하여 발화하기가 어렵다. 전반적으로 습기가 어떤 물체든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없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첨장약의 주성분은 TNT, NG이다 이렇게 했는데 첨장약으로 쓰기에는요 너무 불안정하죠? 니트로글리세린이. 그래서 얘 못 써요. 차라리 뭐 질산 에스테르류 같은 걸 쓰겠다 그러면은 펜트리트라든가 아니면은 니트로 녹말 이런 걸 쓰겠고요. 전반적으로는 니트로 화합물이 테트릴 RDX, 뭐 이건 니트라민이긴 하지만 이런 거를 쓰게 됩니다. 세 번째, 공업뇌관은 구리, 알루미늄 등의 금속 관체에 첨장약, 기폭약을 충전한 것이다. 첨장약으로 쓸만한 소재들은 뭐 일단은 펜트리트, 니트로 녹말, 테트릴 RDX 이런 게 있고, 기폭약으로는 뭐 이런 거 있죠. HG, CNO2, PB, N32 그리고 또 DDMP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3종.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요 기본이 요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공업뇌관에 전기적 점화 장치를 달아놓은 것을 전기뇌관이라고 한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내용. 네, 그렇게 해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틀린 거는 몇 번밖에 없더라? 2번밖에 없더라.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0% 다이너마이트의 순폭 시험을 한 결과 순폭도가 8이다. 얼마 후 재시험을 했을 때 이때 순폭거리가 192mm였다. 나와 있죠? 순폭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약경분의 순폭거리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근데 원래 순폭도가 8이었어요. 빼요.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 6. 얼마 차이 납니까? 2.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순폭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화약류 중에서 혼합 화약을 골라봐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순물질인 것만 걸러내면 되는 거죠. 첫 번째 TNT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벤젠고리에다가 NO2를 3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다가 뭘 붙인다? CH3를 붙여놓는다. 이러면 TNT예요. 피크린산은 뭡니까? TNT하고 구조는 얼추 비슷하죠. 자, 전반적으로 벤젠고리에다가 NO2 붙이고 여기다가 CH3 대신에 뭘 붙인다? OH를 붙인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DDMP. DDMP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벤젠고리를 그려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여기다가 NO2, 여기다가 NO2 한 다음에 여기다가 O 하고 그 다음에 N을 이렇게 연결해서 오각고리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이때 전자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는데 근데 이 상태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거의 평형 상태 왔다 갔다 할 때 이 형태로 압도적으로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어떻게 존재한다? 여기다가 NO2, 여기 NO2. 이건 똑같은데 이렇게 O 그려놓고 여기 N,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전하가 걸리게 된다. 네, 여기서 전자쌍이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 이렇게 이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요 구조예요. 이 상태가 훨씬 더 높은 민도로 존재한다. 네, 요게 바로 DDMP입니다. 그 다음 암포. 얘는 뭐예요? 얘는 NH4NO3 그리고 경유. 요게 몇 대 몇으로? 94대 6의 비율로 섞여 있는 그런 혼합물이죠. 그래서 혼합류는 몇 번?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 화약류를 고르는 문제, 뭐 외우면 풀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화합 화약류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주는 게
좀 더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이런 순물질 같은 경우는 구조 같은 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니트로글리콜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니트로글리콜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에틸렌 글리콜인데 여기다가 H 지워버리고 ONO2 이렇게 하면은 니트로글리콜이 되는 거죠. 폭발열, 요 숫자를 외워두면 좋긴 하겠지만은 좀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눈도장을 많이 찍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네, 다이너마이트 제조 시 부동제로 사용할 수 있다. 네,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은 다이너마이트가 잘 얼지 않게 되는 거죠. 니트로글리세린 성분이 원래는 영상 8도에서 얻는데, 근데 이거를 첨가해 줌으로써 영하 몇 도까지? 20도. 하여튼 그 밑으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요거를 높이게 되면은요, 분명히 폭력은 약해질 거예요. 그래도 더 낮은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비중은 약 1.5 정도 된다. 네, 이것도 뭐 맞는 내용인데, 근데 응고점이 영하 40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틀렸어요. 어느 점은 영하 22.5도 정도 된다. 그래서 부동 다이너마이트를 쓸 수 있는 온도가 영하 20도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몇 퍼센트 치환했을 때? 한 25% 정도를 치환했을 때.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틀린 거 몇 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폭발열이라든가 응고점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는 영하 22.5도였으니까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익숙하진 않겠지만은 눈도장 여러 번 찍어 두는 게 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격감도 시험에 있어서 동일한 고도에서 10회 반복 시험했을 때 이때 임기폭점에 대해서 한번 옳게 나타나는 거를 골라보라는 거죠. 자, 10번 떨어뜨렸을 때 몇 번? 5번.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50%. 여기에 해당되는 건 몇 번? 폭발과 불폭이 각각 50%. 1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KSM 규격에 의하면요. KSM 4802 여기에 의하면 6분의 1 폭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인계 폭점 가지고 다루지 않고 6분의 1 폭점 위주로 다루게 되니까 이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성능시험 방법에서 나와 있는 문서에서는요. 6분의 1 폭점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많이 썼으니까 지금도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기준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문제 봤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